뉴캐슬전에서 1대2로 패한 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현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저는 이미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라는 단 한마디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그동안 그의 이적설을 둘러싼 모든 추측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토트넘 팬들과 선수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뉴캐슬전은 손흥민 선수가 결장한 상태에서 치러졌으며 토트넘은 시즌 초반부터 불안정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팀의 공격력은 한층 약화되었고 패배 이후 팀 분위기 역시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의 이적 발표는 팀 내부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9년간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팀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의 기여도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로 일관했습니다. 낮은 연봉, 반복되는 임금 지연,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는 손흥민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을 희망했지만 구단 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결국 그의 이적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의 시간은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팬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토트넘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적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 4년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에게 역대급 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은 영국 축구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회장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는 우리 팀의 혁신을 가져올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으로 인해 큰 공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의 뒤를 이어 주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팀 내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부재로 인한 경기력 저하와 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이래로 수많은 기록과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팀의 득점 기록을 새로 쓰며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고 토트넘을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팀으로 끌어올린 주역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구단의 일관된 무관심과 불공정한 태도는 그의 열정을 점점 소진시켰고 결국 그를 새로운 팀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의 이적은 토트넘 팬들에게는 아쉬움과 슬픔으로 남겠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맨체스터 시티에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손흥민과 FC 바르셀로나의 연결고리를 다시 주목하며 이적설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포함한 4명의 자유계약 자원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손흥민의 이름을 관용구와 결합한 표현으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2021년 여름에 체결한 토트넘과의 계약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팀에 남아 있을 예정이며 추가로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도 구단은 연장 옵션 발동이나 재계약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이적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손흥민은 보스만 룰에 따라 잉글랜드 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상황에 대한 구단의 침묵은 그의 이적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연장 옵션 발동을 곧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2024년 말까지도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BBC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그의 헌신에 걸맞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구단이 손흥민을 단기적인 이적료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쇼 로마노와 독일 언론인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 발동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도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런던 지역지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2025년 여름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시점으로 팀과 선수 모두 이별을 고려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서는 손흥민이 현재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1월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이 외국 구단들과 사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언론 엘 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더불어 바이에른 미넨의 요주아 키미히와 리로이 자네 등 FA로 영입이 가능한 다른 선수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몇 년간 재정 문제를 겪으면서 자유계약 선수 활용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활약 중이지만 이번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고 있으며 최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더서는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포함한 4명의 자유계약 자원을 모두 영입한다면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이들의 높은 주급과 계약 보너스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스케이슬라비아 프라하로부터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를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킨스키는 등번호 31번을 부여받았으며 2031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후 영국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유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뉴캐슬전에서 여러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전하며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를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경기 후반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베르너를 선발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 경기 초반 힘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으며 손흥민을 포함한 주요 선수들이 후반부에 교체로 투입되어 경기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뉴캐슬전에서 부상이 아님에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시즌 2번째였습니다. 그는 지난달 본머스전에서도 선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패배로 인해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강행군을 앞두고 있습니다. 9일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을 시작으로 12일 FA컵 3라운드 경기, 그리고 16일 아스날과의 리그 맞대결 등 약 3주간 6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